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시간이고요.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 일변수 리만족분이랑 다변수 리만족분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로 다변수 그러니까 다변수의 리만족분은 일변수 리만족분과 분과 그 완전히 동일하다. 약간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변수 적분, 그러니까 일변수 리만 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적분이라고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가 F를 제가 예를 들어서 R1에서 R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변수 적분은 근데 제가 그냥 좀 편하게 리만 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리만 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F를 Rn에서 R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가정 다 처음에 그 바운디드 펑션이라는 거는 깔고 그다음에 요 적분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f가 바운디드라는 건 둘 다 깔아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고를 때 적분을 할 때 적분 구간을 일변수에서는 클로즈 인터벌로 고르는데 근데 이제 다변수에서는 그 bi를 곱해서 만든 i를 1부터 n까지 곱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얘를 보통 여기선 얘를 i라고 쓰면은 여기서는 n개의 받침 구간을 곱해주는 형태로서 적분 구간을 설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 파티션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는데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파티션을 만들 때 잠시만요. a, b라고 하고 파티션은 이제 p를 만들 때 얘를 보통 뭐 a를 t0부터 해서 n개의 t 이런 식으로 쪼개주고 그랬을 때 그, 어, 이,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파티션을 해주는데 다변수에서의 파티션은 말 그대로 파티션을 n개를 a, b라는 a1, bi라는 그거를 n개를 생각을 해주는 게 불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예 다 똑같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일변수 리만 적분에서의 적분 가능성은 저희가 상합, 하합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합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기호를 써서 그래서 이제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을 함수값으로 주는 거를 하합 그리고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을 슈프리멈이죠 정확히 말하면 슈프리멈과 인피멈을 주는 거를 각각 함수값을 슈프리멈으로 주면은 구간에서 슈프리멈으로 주면은 상합이라고 하고 함수값의 인피멈을 구간에서의 인피멈을 함수값으로 주면은 하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인피멈 이- 그 상합에서의 인피멈 파티션 얘를 저희가 상적분이라고 하고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제가 조금만 장황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합에서의 슈프리멈, 하합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저희가 LFP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P도 파티션이고 그러한 녀석들 중에서의 슈프리멈을 저희가 하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으면은 저희가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선은 그 다음에 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파티션이 존재해서 UFP 빼기 LFP가
이실론보다 작게 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존재하는 게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메시 피 메시 피보다 작은 어 메시 메시 피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파티션에 대해서 UFP 빼기 LFP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리만 적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만 적분 가능. 얘가 리만 적분 가능이랑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리만 적분 가능이라고 하면은 그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임의의 파티션에 대해서 메시 P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그 리만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R이 존재. 근데 이때 S는 그 이거인 거죠. 그냥 K는 0부터 N까지인데 F의 XK 곱하기 TK 빼기 TK-1 이렇게 가는 건데 이 XK는 임의로 TK XK는 TK-1에서 TK 사이에서 임의로 뽑아준 녀석을 지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거가 리만 적분의 정의인데 위에 적혀져 있는 게 이 세 개가 네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그 해석학개론에서 하는 적분 가능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 그래서 메시라는 거냐면 어떤 건가요? 메시요. 네, 제가 그걸 설명을 못했네요. 메시는 그 예를 들어서 메시는 맥스 tk 빼기 tk-1 k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이 A부터 B까지의 구간을 쪼갰을 때 가장 큰 녀석 있잖아요. 네. 가장 큰 녀석 구간의 길이를 이제 tk 빼기 tk-1인데 그것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것을 메시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개져 있는 어떤 그 덩어리 중에서 가장 긴 거가 이제 메시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네. 원래 인테그러블의 정의는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다가 인테그러블의 정의고 일변수 해석학개론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물론 이제 그 전제는 깔려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의 지금 접근 가능성을 그러니까 닫힌 구간, 클로즈 인터벌에서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F라는 것은 유개인 함수여야 되고 그런 조건들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상적분이랑 하적분의 값이 같을 때 상적분이라는 것은 상합의 인피멈이고 하적분이라는 것은 하합의 슈프리멈인데 그 두 개가 같으면 인테그러블이라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입실론에 대한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고 미만 조건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같다. 동치이다. 적분 가능성. 라는 거를 되게 테크니컬하게 막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때 좀 그 증명들을 좀 봤는데 그거를 아, 나누기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그 장황하기도 하고 설명할 게 좀 많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좀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우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1번 있고 그럼 얘가 2번 그다음에 얘가 3번 그다음에 얘가 4번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를 하고 싶고 적분 가능한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지금 전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입실론에 대해서 이 UFP랑 LFP라는 이 상합과 하합은 그 실수에서의 값들이잖아요. 실수에서의 값들인데 그리고 이 파티션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조그마한 그 하나의 그 패치 같은 거잖아요. 얘도. 그래서 걔를 그냥 다변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똑같은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얘를 제가 만약에 이 파티션을 제가 P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쪼개어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PI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AI는 TI0, TI, 뭐라고 할까요? N이라고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I.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서도 다 조그마한 이제 그 패치들이 나올 텐데,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가 이제 P1 이런 식으로 쪼갠 거고, 얘가 P2 이런 식으로 쪼갠 거여서, 분명히 여기 뭔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얘랑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를 생각하는 거랑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기서도 이제 어떤 함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함수를 줬을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줬을 때, 여기 위에서 어떤 상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어떤 가장 큰 슈프리먼 값. 그리고 하합이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작은 어떤 인피멈 함수 값을 해줘서 그냥 저 기둥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리만 합이라고 하는 것은, 리만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갖고 와서 이렇게 함수값을 찍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직육각형 기둥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게 그림으로는 저렇게 생겼지만,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다변수로 생각해도 토시 하나 다르게 쓸 게 없다라는 거를 제가 약간 느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서 정말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거의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아도, 이 얘기가 똑같이 다변수에서도 그냥 똑같이 된다. 증명, 증명하는 거는 그냥 정말 거의 다 똑같고, 아예. 그냥 이 구간을 어떤 짝대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에 불과해서, 그래서 그 제가 봤던 거는 그 가변수에서의 적분이라는 거를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공유를 하고 싶은 게 다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던 레퍼런스 중에 하나를 좀 공유를 좀 해보면은, 잠시만요. 자, 어, 네, 이거를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건데, 이제 이게 제가 보고 있는 그 다변수, 잠시만요. 제가 잘못 가져왔네. 잠시만요. 다시 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걸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이거고, 이게 이제 애널리시스 온 매니폴드라는 몽커스의 레퍼런스고, 제가 여기서 그 다변수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는데, 정말 해석학개론에 적혀 있는 일변수 적분에 대한 컨스트럭션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거를 좀, 쉐어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정의역을 생각을 하는 거죠. 적분 정의역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걸 조금,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켜요. 죄송합니다. 어, 잠시만요. 해놓고서, 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V는 Q의 르벡 측도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르벡 측도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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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피 뭐라, 같은 느낌인가요? 네? 부피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쵸. 부피 같은 거죠. 그래서 음, 르벡 측도를 준 거고, 그래서 볼륨 오브 Q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약간 디터미넌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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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터미넌트로도 지금 여기 자체가 지금 그 직교좌표계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를 가정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되게 정사각형처럼 생긴, 정육면체처럼 생긴 건데,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내적을, 유클리드 내적이 아니라 조금 어떤 그 각도도 뭔가 그, 이제 뭔가 각도도 직교좌표계가 안 되도록 주면은 뭔가 그 디터미넌트의 개념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겠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정사각형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적분 영역이 되는 거고, 큐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파티션을 쪼갤 건데,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벌 하나에 대해서 파티션을 쪼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똑같이 그냥 쪼개는 거죠. 아까 제가 그 파티션을 쪼갰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간을 K개로 쪼갠 거죠. A, B를. 근데 그거를 그냥 N번 반복한 거죠. N번 반복한 거고, 그랬을 때 그게 Rn에서의 파티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Rn에서의 파티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파티션을 N개 준 거예요. 이렇게. 파티션을 N개 주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이 R이라는 것은 아까 그 제가 말한 잠시만요. 그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그 사각형 있잖아요. 패치 같은 느낌. 네. 치 같은 거. 그거가 R인 네. 거죠. 음, 그 서브 레탱글이라고 해요, 사실. 음, 다른 책에서도 다 서브 레탱글이라고 하는 거. 뭐 또 S로 쓰기도 하고 R로 쓰긴 하는데 서브 렉탱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서브 렉탱글을 갖고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저는 여기를 TK-1부터 TK까지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서브 인터벌 같은 개념인 거고 그거를 N차원으로 일반하면 서브 렉탱글에서 뽑은 건데 그 X를 서브 렉탱글 안에서 고려해 주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려해 주는 게 이 하합, 하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합. 그래서 로어 썸. 그다음에 그 조그마한 패치 중에서 슈프리머 함수값을 골라주는 것을 이제 골라줘가지고 계산을 그래서 그것들로 이제 이렇게 한 거를 M이라고 하고 스몰 M, 라지 M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 갖다가 이제 이 조그마한 패치들의 르벡 측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음, 부피 혹은 넓이 그 패치의 척도를 갖다가 곱해줘가지고 일일이 더한 게 그런 거를 이제 화합, 함수값을 그 패치에서의 함수값을 인피멈으로 준 거를 적분해 준 거를 하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패치에서의 함수값을 중에서 슈프리멈을 줘서 그 적분을 해준 것을 이제 상합, 어퍼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너무 똑같죠. 사실 일변수에서의 해석학개론이랑 너무 얘기가 똑같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렘마 이런 거는 그 해석학개론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는 정말 똑같고 아예 똑같은 그냥 쓰이는 그 스테이트먼트들인 것 같아요. 그 세 분 했을 때 더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리파인먼트 네, 했을 때. 네네네네네네. 네네. 음, 네네. 그거가 완전히 똑같고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이미의 파티션 두 개 잡았을 때 로어 썸보다는 어퍼 썸이 반드시 이상이다. 이것도 그 해석학개론에서 똑같이 있는 건데 이것도 증명 과정이 완전히 똑같고 이거는 뭐냐면요. 어떠한 파티션을 잡아도 로어 썸은 반드시 어퍼 썸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죠. 파티션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로어 썸은 어퍼 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이것도 완전히 해석학개론에서 똑같고 증명 과정도 완전히 똑같고 스테이트먼트도 완전히 똑같고 증명도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한 화합 중에서의 로어 썸 중에서의 슈프리멈을 로어 로어 인테그랄 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상합, 어퍼 썸 중에서의 인피멈, 가장 작을 값을 이제 어퍼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어퍼랑 로어 인테그랄이 같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인테그러블 하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완전히 그 일변수에서의 얘기랑 완전히 똑같고 그래서 그 기호로는 그 같은 값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 적분 가능할 때의 그 적분 값을 적분. 그래서 얘는 실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똑같다는 거를 저는 좀 느꼈고요.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만 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리만 컨디션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그, 제가 말하는 그 리만 컨디션이랑은 아까랑은 좀 다르고, 그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건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거 똑같이 있는 거죠. 아까랑. 그래서 정말 여기 딱 똑같이 입실론에 대해서 파티션이 존재해서 UFP랑 LFP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제가 아까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맨 첫 번째로 기술했던 게 이 필요 충분 조건이었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보이는 과정 또한 일변수 과정이랑 진짜로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게 뭔가 일변수랑 다변수랑 구분할 만한 노테이션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다변수 n차원이라고 표현해 놓은 만한 뭔가 일변수랑 n변수랑을 구분할 만한 노테이션이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변수에다 갖다 써도 되고 n변수에다 갖다 써도 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상수함수가 이제 적분 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또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되고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이걸 쭉 하고 나면은 진짜 다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메저 제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메저 제로가 여기서는 좀, 그래서 이제 다변수에서 달라지는 여기서 이제 측도론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다 비교하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메저 제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그 적분을 컨스트럭션 하는 데 있어서 일변수랑 다변수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것.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뿐만이 아니라 증명 과정 또한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증명을 일변수 증명은 한 번쯤은 좀 제대로 해봤는데 이게 너무 똑같고 다변수에서 봤을 때도 이거 완전 똑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조금 네, 그거를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그래서 좀 그 일변수만 좀 제대로 해놓으면 다변수에서는 그냥 똑같은 얘기 공허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거 정도만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르벡 적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에는 파티션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길이가 있으면 그걸 그냥 냅다 다 곱해주는 걸 르벡 적분이라고 그 책에서는 정의를 했나 보네. 그러니까 해석학 개론도 사실은 르벡 적분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아, 들어서 일반 수함수 적분을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그 구간을 파티션을 했을 때 그 파티션의 저희가 그 추상 적분을 할 때 옆에 그 측도를 메저러블 셋을 측도에다가 매핑을 시켜줘서 그거를 함수값이랑 곱해서 그 급수합을 하는 게 적분의 정의잖아요. 근데 네. 그 측도를 지금 그 르벡 측도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떤 그 구간이면은 길이를 주고 사각형이면은 그 넓이를 주고 3차원에 있으면은 부피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사실은 일변수에서의 적분 또한 다 르벡 적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르벡 적분보다는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조금 더 조건이 강한 리만 적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측도는 똑같은데 적분을 정의하는 방식이 이제 리만 적분으로 했냐, 아니면 이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제 측도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추상 적분으로 했냐 그 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네, 제가 생각할 땐 차이는 똑같은데 지금 문제가
적분 구간이 너무 좋아요. 리만 적분은. 음, 왜냐면은 일단 닫힌 구간이고, 닫힌 구간 내에서 쪼갠 것도 다 이제 컴플리트한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르백 측도를 주고 이게 빈틈이 없어가지고 쪼개는 것도 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 리만 적분은 닫힌 구간을 파티션 해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리만 적분이 아닌 르백 적분으로 넘어갈 때는 일단 닫힌 구간에서 적분을 하는 게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파티션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좀 어디 위에서 적분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리만 적분이, 리만 적분이 되는 거는 너무나 나이스하게 클로즈드 인터벌이다. 라는 게 중요한 맥락인 것 같고, 어쨌든 측도는 르백 측도를 부여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해석학 개론이랑 자변수 해석학이랑 어, 일반 리만 조건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다른 게 정말 하나도 없고 똑같은 네, 그 좋은 나이스한 공간에서 대칭 공간에서 그 르백 측도를 사용해가지고 적분을 정의된 리만 조건이고 네, 똑같다라는 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네, 또 말씀해 주실 것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그러면 공유를 해볼게요. 네. 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조금 버벅거릴 수는 있는데 아,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니폼 이제 컨티뉴이티라는 거를 왜 정의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제 결국에는 리만 적분이라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함수가 컨티뉴스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클로즈드 셋을 보잖아요.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근데 사실 그게 컴팩트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팩트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도메인이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제 함수가 컨티뉴스 하다. 근데 사실 그 조건이 주어지면 이제 그 호메오모픽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강한 조건을 걸고 있는 적분이죠. 근데 이제 어,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사실 이제 도메인이 컴팩트하고 컨티뉴스인 거랑 동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왜 이렇게 정의하게 됐나라는 거를 보고 이제 여기에서 극복하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유니폼 컨티뉴이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좀 제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함수는 일단 이제 f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x를 넣으면 x분의 2를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0부터 이제 그 무한대 이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대신에 이제 오픈하게 이제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f가 컨티뉴스 한 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여기서 증명은 하지 않겠고 그냥 일단 이거는 좀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제가 도메인에다가 이제 xk라는 시퀀스를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시퀀스 1번이면 1, 그리고 2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러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봤다시피 그 컨티뉴스 하면 이제 그 도메인에다가 저희가 코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 수렴하는 시퀀스를 만들어주면 요 함수값 그니까 지금 그 이제 그 이제 도메인에 있는 수열을 함수에 넣어서 수열을 만들어준 그 이제 함수열도 코시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프로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요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요 친구가 이렇게 코시 시퀀스여서 수렴하면 이제 함수 값으로 만드는 함수열도 이제 이제 그 함수 값으로 만들어낸 수열들도 이제 그 코시 수열이다. 뭐 이제 그래서 어딘가로 수렴한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요 친구로 수렴한다. 요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요 fxk라는 친구를 보면 이렇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좀 자명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발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요거랑 되게 대치되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래서 요 흐름에 따라서 좀 보시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은 도메인에서의 이제 그 수열에 대해서
이 친구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코시 시퀀스인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가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산하죠. 그래서 코시 시퀀스가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수렴하는 수열은 코시 시퀀스인 게 동치 명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코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요 도메인에서 이 직접적인 이민 0으로,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의 수렴성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도메인 밖에 있으니까. 컨티뉴이티가 사실 그 도메인 안에서만 지금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안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메인에서 컨티뉴스하게 이제 뭔가를 만들어주면 그 Y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시인 게 이 그 코도메인에서도 혹시 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연속을 정의하자. 그게 균등 연속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냐면 이제 도메인이 이제 이렇게 좀 열려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메인을 저희가 컴팩트로 주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모든 리밋 포인트가 도메인 안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이 직관으로 봤을 때, 이게 아직 증명은 엄밀하게 하지 않았지만, 이런 직관으로 봤을 때,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경우에, 이제 것은 도메인에서 이제 그 수렴하는 코시 시퀀스를 만들어주면, 이제 그 코도메인에서도 이제 그 이미지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미지로, 그 이미지 안에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장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나이브한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는 이제 밑에 증명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제 좀 모티베이션이랑 이건 어차피 슬랙에 제가 올려서 공유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그렇게 막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건 어떤 것이었냐? 결국에는 어 이제 도메인에서의 코시 수열을 이제 코도메인에서도 코시 수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를 유니폼 컨버전스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도메인이 컴팩트하다면 이거는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한 거랑은 이제 똑같아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사실은 하고 싶었던 게 동일한 거잖아요. 둘 다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일단 좀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유니폼 컨버전스, 컨버전스가 아니고 그 유니폼 컨티뉴이티입니다. 네. 컨티뉴이티죠. 네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함수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유니폼 컨티뉴이티입니다. 네. 이건 좀 수정을 해서 올릴게요. 잠시만요. 어, 아, 지금, 그, 네, 그, 근데 지금, 네, 네. 지금 지웠다가 수정해 주시는 그 글에서, 네. 그 줄에서, 지금 그거는 네.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XK라는 그 정의역의 수열이, 네. 어, 그냥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정의역 안에서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걸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 이제 도메인이 컴팩트하면 그런 일이 이제 항상 그 안에서 수렴을 하게 되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리밋 포인트로 가는데 실제로 그 도메인 안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연속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줘버리자. 그거를 균등 연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인 거죠.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주거나 아니면 컨티뉴이티에다가 도메인을 컴팩트로 줘버리거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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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 컴팩트 셋이면 도메인이 이제 그 이미지도 컴팩트하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4.14에서 보시면 이제 F가 컨티뉴스 매핑인데 컴팩트 매트릭스 스페이스 X에서 그냥 매트릭스 스페이스 Y로 가면 만들어내는 이 이미지도 컴팩트하다. 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의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공역에도 잘 대응돼서 이제 수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함수값으로 넘겨서 만들어낸 수열조차도 똑같이 이제 그 이미지 안에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네. 네, 라는 게 보장이 네, 위상수학에서도 이제 연속 네, 함수의 불변형으로서 컴팩트가 연속 함수의 불변형이라서 근데 저건 이제 네, 그 실수 버전에서 적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요거를 그냥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는 지금까지 이제 그 컴팩트란, 그러니까 그 유니폼 컨티뉴이티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이제, 결국엔 정의역에서 일어난 일을 공역으로 잘 옮겨주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함수를 정의해 줄 건데, 이런 함수를 어떤 거냐면, x는 그냥 매트릭 스페이스고, y는 컴플릿 매트릭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비 공간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x라는 친구의 그 부분 집합 A를 가지고 와서 함수를 이제 A에서 Y로 가는 이런 친구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 U이란 이제 G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친구는 A의 클로저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닫힌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클로저라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하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 요 이제 A라는 그 도메인에 있던 원소들을 가정해서 수열을 만들어 주면 이제 이 G라는 함수는 이제 함수 값들 이제 그 함수를 통해서 수열을 보내주고 그걸로 다시 만들어낸 수열들의 극한값으로 수열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면 G는 유니폼 컨티뉴이스하고 이런 G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측도론에서 어 7장에 보면 이 측도 공간의 완비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비슷한 내용으로 대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측도 공간에 실제로 매저 제로인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매저 제로들을 이제 이렇게 채워 넣어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매저 제로인 애들을 이제 도메인에다가 넣어줘, 그러니까 그 매저러블 셋 안에 넣어줘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버전에서 이제 좀 그 내용이랑 대응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증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공유를 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요거는 일단은 그냥 슬랙에 공유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그 티어렘 1.21 있잖아요. 그 PMA에서 그게 저희가 이제 n제곱근의 존재성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뭐 for every 뭐 A 그리고 for every N 이렇게 있으면 유니크 B 있어가지고 요런 게 이제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식은 이제 F라는 함수를 Q에서 R로 간다고 하고 요거를 음 요렇게 줘버리고 어 요렇게 정의했을 때의 F가 이제 그 유니폼 컨버전스 유니폼 컨티뉴이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Q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완비 공간으로 이렇게 탁 채워 넣으면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실패한 게그 여기 2 넣어주면 여기 만약에 이제 n을 2라고 했을 때 루트 2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를 증명하는 게 목표인데 이제 그러니까 Q에서조차도 이게 이제 동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실패를 했고 대신에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돌아가는 방식을 쓰긴 했는데 조금 마음에 그렇게 막 100%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공유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제 티어럼 1.21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유니폼 컨티뉴이티랑 이제 컴팩트 이런 내용을 좀 사용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A와 N에 대해서 어떤 유일한 B가 있어서 B의 N승이 A가 되는 이러한 지금 B를 찾는 게 저희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F라는 친구를 정의를 해주고 이제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데 X를 넣어주면 X의 N승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친구를 이제 제가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바이젝션이고 컨티뉴스하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일이 다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내용을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서 도메인이 컴팩트하다는 내용까지 좀 추가가 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려갈게요. 그 다음 프로세스로 일단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정의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역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역함수도 이제 컨티뉴스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티어름 4.17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A라는 친구, 사실은 이 친구의 정체는 B의 n승이었죠. 이 친구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컴팩트 셋을 항상 정의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컴팩트 셋이냐면 A가 포함된 컴팩트 셋. 그냥 그 양옆으로 이렇게 그냥 조금 띄워주고 이제 클로스드하게 이제 인터벌을 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스트릭션 맵을 하나 정의를 해주는데 이제 F 인버스가 있을 때 여기 D에서 F 인버스 D로 가게 되는 이러한 지금 이제 인버스 매핑을 하나 정의해 줄 수 있게 되고 이때 F가 컨티뉴스하고 D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유니폼 컨티뉴스하게 됩니다. 저 그러면 이제 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D라는 도메인에서 이제 컴팩트한 셋이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컴팩트 셋 안에서 A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컴팩트 셋 자체가 어떤 이제 수렴하는 수열들의 이제 모임으로 이렇게 착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F 인버스 이제 리스트릭션 맵 이 친구가 이제 유니폼 컨티뉴스하다는 걸 저희가 4번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어낸 이 지금 수열이 어떤 이제 요 이미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요 친구 이제 요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떠한 점으로 이제 수렴을 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렴한 점 B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정체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친구를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알아야지 어쨌든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조금은 이제 그래서 좀 제가 깔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식화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요 인버스 펑션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여기에 있는 매핑들을 다 알아야지 가능한 건데 사실 이 매핑들이 무한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알아낸다는 게 좀 근데 이제 논리상으로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만요. 어, 음, 어,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그 3번에서 네, given b의 n제곱은 a가 주어져 있을 때인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저러한 b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 건데 혹시 그, 네. 저 given b의 n제곱은 a라는 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를 넣어줬더니 이제 A라는 친구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요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B라는 친구를 넣어줬더니 B의 n승으로 가서 요 친구의 그러니까 B를 넣어주면 B의 n승으로 가서 A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아,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렇게 함수값 A가 A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찾지를 못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컴팩트라는 게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친구를 이제 찾아가지고 음 잠시만요. 4.17을 이게 컴팩트란 조건이 쓰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A랑 N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주어졌을 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없이 그냥 요렇게만 있어도 네. 그쵸? 이 친구는 주어지는 친구니까 A라는 친구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B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없다고 생각하시고 A가 있다고만 생각하고 네. 그러면 A는 여기 이제 D에 들어가는 친구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요 D 안에서
A로 수렴하는 수열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항상 컷이 이제 컴팩트 셋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친구의 정체가 얘다라는 걸 좀 이제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는 건데 사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요 함수 안에만 집어 넣어주면 이 D에서 이제 수열을 하나 A로 수렴하는 수열을 하나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요런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그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요 친구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수렴하는데 요 친구 있죠. 네, 요 친구가 지금 이제 그러면 수렴하는 그 점이 네. B다. 아, 잠깐만요. 네. 그래서 네네네.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네. 유니폼 컨티뉴이티이기 때문에, 네. 어딘가로 수렴은 할 거잖아요. 그 수렴하는 그 점의 정체가 결국 B다. 이렇게 얘기를. 음, 바이젝션이고, 컨티뉴어스이고, 네. 역함수를 리스트릭션 해줘도 바이젝션 네. 컨티뉴어스가 되고, 컴팩트로 만들어줄 수 있고, 네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B에서 어떤 A를 찍었을 때 A를 네. 갖고서 그 B를 찍을 수 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정체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렴하긴 한다. 아, 어딘가로. 이미지 안에 어떤 점으로 수렴하긴 한다. 음. 아, 네, 말씀해 주신 게 일단은 납득이 됐는데, 네. 그, 네,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되는데, 네. 혹시 조금 더 여기서 뭔가 그, 생각해야 될 게 있나요, 더? 아니면 이게 아, 완성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걸렸던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도메인들과 여기에 있는 그 이제 그 코도메인의 원소들을 저희가 튜플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걸 함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네네. 그거를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사실은 이 루트라는 거에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쵸? 그러니까 n제곱근이라는 거에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일단은 이제 이 매핑들을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 매핑들을 다 알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실질적인 계산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쳐도, 아, 실질적인 계산의 차원에서 이게 진짜로 이렇게 다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네, 대로라면 차라리 이제 Y를 네, Y의 N제곱근으로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교묘하게 X의 N제곱을 X로 보내준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교묘한 느낌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왜냐면 이 맵핑들을 진짜 실제로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무한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도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근데 어, 뭔가 좀 비슷한 계열로 계속 하다 보면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더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완비화시키는 방식을 써가지고. 어, 그 방금 보여주신 거에서 네, 제가 조금 생각이 드는 거는, 네, B의, 어,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음, 네. 어, 아, 지금, 어, 저, 잠시만요. AN의 인버스, F 인버스의 AN이 네. F 인버스 A로 가는 거죠. 인버스. 그쵸. 네, 맞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AN이라는 친구가 주어지면, B로 가야 되는 거,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두 개 해놓은 이유가 이제 좀 헷갈려가지고 계속 하는 중간에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주어졌을 때 사실 정체가 얘기 때문에 B에 N 넣어주면 B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A 넣어주면 B가 나오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계속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AN이 A로 수렴할 때 F 인버스 AN이라는 것은 F 인버스 A로 수렴하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왜냐면 연속이니까요. 예, 연속이, 네. 그쵸? 연속이고 균등 연속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근데 저 F 인버스 A가 B다. 음, 라는 그쵸. 것도, 네, 네. 그쵸. 왜냐면 역함수 관계니까. 그쵸. 그, 근데 제, 이제 좀 여기서, 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XN이 X로 간다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네. 그냥 차라리 저걸 교묘하게 말을 지워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 네, 왜냐면 일단 F 인버스의 리스트리션이 존재하는 건데, 그게 뭔가 정의역을 XN으로 잡아버리기에는 뭔가 말이 좀 이상해. 차라리 Y나 그냥 X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음, 그거를 보내주는 건 괜찮은데 XN을 잡는 게 뭔가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존재하는 걸 이미 알고 웰 디파인 되는 건 잘 아니까 바이젝션이니까 네. 컨티뉴어스 한 것도 알고 컴팩트로 리스트릭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까 그냥 매핑 상태를 그냥 저거를 아예 교묘하게 없애버리고 존재하고 웰 디파인 되는 건 잘 아니까 음, 그럼 모든 논리가 다 성립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음, 그러면 설득될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래서, 네. 한번, 요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서 슬랙에 근데 이제 큰 틀은 아시겠죠? 이제 어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네네네. 지금 네. 100% 이해됐고 만약에 제가 이걸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저 가로에 있는 XN을 X로 보내준다라는 거를 그냥 아예 없애버려도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음, 네네. 아, 어차피 그러니까 요 웰디파이 다 돼. 부분을, 네, 요 부분을 이렇게 뺀다는 거죠? 네, 그쵸. 어차피 잘 있다는 거 아니까. 그 밑에 4번에서도 네. 없애버리고. 아, 네네. 네. 괜히 이게 있으니까 좀, 이제 네네. 좀 약간 너무 트릭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네네네. 이래도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컨티뉴어스로. 네네네. 아, 아,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면서 조금 연속이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을 조금 공유 드리고 싶은데, 네, 잠시만요. 뭐 사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연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만 딱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조금 더 쉽게 할게요. 예시를. 그래서 이제 26이면 친구도 똑같이 26. 아니면 두 배라고 할게요. 그거를 좀 똑같이 26으로 하면 그러니까 4, 12 이렇게 제가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 이거를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코도메인 그러니까 이미지랑 그 도메인을 좀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한번 보는 게 더 의미가 직관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4, 12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게 이제 도메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뭐 한 요렇게 좀 대응이 되고 요거를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도 이렇게 대응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게 저는 딱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 작업을 좀 하고 나서 느낀 게 그 코도메인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선들이 안 끊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컨티뉴이스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메오몰픽하다는 거는 이제 도메인에서 이미지로 가도 안 끊기고 그러니까 이미지로 가도 그리고 반대로 이미지에서 도메인으로 와도 안 끊기게 되는 이런 상황을 호메오몰픽하다 그러니까 이게 안 끊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냐면, 이 리만 적분이라는 것도, 이 지금 이미지에 있는 이제, 어, 요징크들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closed and bounded를 줬으니까, 이미지도 컴팩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개인 어떠한 그 구간에서 얘네들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 있어야지만 높이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해서 저는 그렇게 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아직 제가 느낌적인 느낌이라 말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힘든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타파하려고 한 게 이제 르벡 덕분이지 않나라는 생각,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이제 첩도론에서 이제 그런 덕분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 조금 했습니다. 혹시 음, 네, 제가 약간 말씀해주신 취지를 알 것 같기도 네, 하면서 약간 알랑말랑한데 한 번만 더 네.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저는 계속 리만족분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closed and bounded 된 도메인을 줘야 되니까 요거는 컴팩트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펑션이 continuous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말인즉슨 이미지도 컴팩트 셋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다는 맥락이 네. 지금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속이면 리만적분 가능하다라는 아,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리만 적분 또 정의되는 게 closed and bounded 도메인을 줘야지 저희가 이제 그 리만 적분이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주게 되면 사실 이미지가 컴팩트해지잖아요. 네. 컨티뉴스 펑션이 도메인이 컴팩트하니까 이미지도 컴팩트해지는 네네. 논리로서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땐 되게 강력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컴팩트해야 된다는 거 결국엔 높이 역할을 하는 게 그 네. 리만 적분에서 네. 컴팩트하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어, 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컴팩트하게 존재해야 돼서, 네, 이제 그 높이라는 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쭉 이어지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측도론도 보면 그냥 측도로 정의해주는 그 이제 그러니까 그 메저러블 셋을 메저에 넣어서 어떻게 보면 밑변 같은 걸 저희가 하나 정의해주고 네네네. 밑변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넓이 같은 네네네. 걸 정의해주고 높이로서 함수값을 주는데 리만 적분은 이제 요 함수값들이 이렇게 되게 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연결된 반듯한 선 형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리만 조건의 조건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좀 그거를 일단은 그런 조건을 좀 일단은 어, 완화해 주나?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는 좀 들었고, 그리고, 어,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저도 완벽하게 아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도메인에서 어떤 값을 이렇게 보면 이게 코도메인에도 똑같이 그 덩어리가 돼야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컨티뉴스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음, 그냥, 근데 좀, 그래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 제가 좀 결론을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좀 되게, 음, 어, 이게 좀 되게 신기했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연속이라는 거를 좀, 약간 그,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그림으로서 코도메인이 안 끊기고 이렇게 잘 이쁘게 선으로 연결돼 있고 좀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함수값 대응돼도 그 주변의 값들이 같은 오픈셋 그러니까 같은 덩어리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되게 그딱 붙어 있는 도메인에서 딱 붙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코도메인에서도 이게 딱 붙어 있더라라는 강한 조건을 주는 거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잘 연결해 보면 사실 저는 그림으로 잘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들어서 그냥 그래서 좀 연속이라는 이제 친구가 결국에는 이렇게 그림으로서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거고 어 그리 네 그런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마무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 정도만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그건 들었어요. 그 알제브라만 알고 있을 때는 덧셈 뺄셈 되는 건 알았는데 실제로 이 토폴로지라는 게 없으면 요런 좀 저희가 그림을 상상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이게 실제로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거든요. 전 토폴로지 하면서 이거 근데 이거 이런 거 토폴로지 없으면 그림이랑 형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구나라는 음, 생각 되게 많이 했고 음, 그래서 좀 연속을 다루면서, 왜냐하면 이 리만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이라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하니까, 이제 연속을 좀 다루다 보니까, 이게 연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음미할 수 있었다 정도가 그, 일단 감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계속, 이게, 이게 이제 좀, 다시,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게 사실 좀 저는 되게 컨티뉴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음,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네,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신 거를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의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열의 네, 수렴과 극한이, 그거를 이제 그대로 공역에서도 똑같이 뭐 일어나고 생각할 수 있다? 똑같은 네, 수열을 잡아서 똑같이 극한을 하도록 생각하거나 뭐,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오픈셋을 기준으로 말씀해 네. 주신 건가요? 어, 전자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실제로 상상을 되게 많이 해보면서 이제 느낀 것 같고, 음, 어, 네, 이제 그래서 이거 그냥 추상화시킨 게 오픈셋이겠다 정도를 이제, 그러니까 사실 위상수학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있다. 정의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딱 서술하고 끝났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히려 해석하면서 조금 더 많이 이것에 대한 좀 필요성이라던가, 이게 실제로 토폴로지가 없으면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네, 음,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음, 네,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대 저도 요즘 위상수학을 좀 보고 있는데, 위상수학이 이제 좀 진짜로 해석학의 어떤 이야기들로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속함수를 컴팩트라는 성질을 연속함수로 잘 왔다 갔다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실 족구는 지금 다 클로스드에서 하고 있고, 미분? 미분 같은 경우는 다 오픈 인터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그 오픈 클로스 자체를 일반화해 놓은 그 위상 구조를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컨티뉴어스로, 컨티뉴어스로 그거 이제 그 성질, 컴팩트의 성질, 잠시만요. 컨티뉴어스로 오픈과 클로스를 똑같이 생각해 줄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컴팩트라는 걸로 그 컨티뉴어스 한 것들에 대한 성질들을 하는 걸 일반화해서 잘 증명이 되는 걸 볼 때 저도 되게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림이 실제로 그렇게 인버스 이미지를 취해서 옮겨지는 것도 지금 저도 공감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봤던 게 유니폼 컨티뉴티에서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혹시 그림 하나만 그려줄 수 있나요? 제가 좀 네. 말씀드리는데 어떤 함수 그냥 아무런 그냥 그 3차 함수처럼 막 그리는 함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네. 네. 뭐, 3차 요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플레인이 주어져 있고. 아니요. 1번 3차 함수요? 네네네. 1변수에서? 네네. 네네. 요거를, 네네네. 어, 밑에는 컴팩트하게 줄까요? 아니면 뭐 오픈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네, 그릴까요? 네, 그냥 요렇게 요렇게 그릴까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주는데, 만약에
그래서 저 지금 경계를 A랑 B로 만약에 그냥 준다고 네. 하면은, 네, 여기요. 네네네. 그 뭐 열려있든 닫혀있든 상관은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제가 지금 그리고 싶은 거는 그 중간에 C를 아무거나 잡은 다음에 네. 중간에다가 C를 잡고 그 C를 기준으로 A, C의 구간을 냅두고 C, B는 좀 위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 끊어지, 네. 끊어지도록. 오케이. 네네. 한, 네. 요렇게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C에서는 정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빵꾸를 뚫어버리고. 네. 네네. 그래서 C에서는 C에서는 이 친구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네, C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아니요. C에서 거기는 아, 이제 정의가 아예 안 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걔가 유니폼 컨티뉴이티가 안 되는 거를 전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예시로 봤거든요. 음, 근데 이거가 이제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정의역이 네. 코시수열이라고 해서 치역도 그게 코시수열이 되지 않는다의 가장 음, 직관적인 예시로 이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C로 코시수열을 정의역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 그쵸. 네. 치역은 분명히 이제 코시수열이 되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게 그림이 봤을 때 뭔가 이거는 근데 연속은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C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C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네. A랑 C 사이 그리고 C랑 B 사이에서의 연속성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다 연속하니까 네. 그림상으로는 끊어져 보여도 이건 연속 함수거든요. 음, 근데 이게 그림상으로 끊어져 있다는 거는 균등 연속이 안 된다. 음.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하나로 봤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x분의 1 그 유리함수 있었잖아요. 네. 걔는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사실 그 균등 연속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x-y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fx 빼기 fy가 입실론보다 작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x랑 fx fy를 그 그러니까 이거 입실론을 엄청 글로벌하게 잡는 녀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fx, fy를 생각하든지 간에 그게 무조건 입실론보다 차이가 작으면은 x랑 y도 반드시 가까울 수밖에 없다. 로써 음, 그,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그, 네. 근데 지금 저 그림에서는 그 fx랑 fy를 절대로 좁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C에서 음, C에서의 정의역을 C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양쪽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fx랑 fy는 절대 반드시 좁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는 저 그림도 되게 중요한 어떤 유니폼 컨티뉴이티를 구분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좀 생각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그 이제 소위 얘기할 때 이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 이미지랑 도메인을 따로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두 개에 서로 끊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관찰하는 것도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냥 그 정의역에서는 실제로 수렴하는데 이미지에서는 네. 실제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그려봤을 때 조금 더 저희가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연속성이랑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안 끊어지고 이렇게 잘 그려지는지 그거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것들을 좀 보실 계획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계속 척도랑 해석계론 비교하는 작업을 살짝 더 하다가 사실은 이제 다변수 적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좀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이제 따라가면서 보니까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좀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이제 다변수를 보면서 이제 점점 축도론을 좀 다시 비중을 좀 높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 실제로 이제 좀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 시험이 다 끝나서 이제 저도 종강을 하게 되는데 그, 네. 다시 개강하기 전까지 측도론이랑 가변수 해석학을 좀 많이 해야겠다. 몰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그 측도로는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몰입을 해야겠어서, 앞으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종강을 하고 나서부터는, 음, 측도론도 좀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변수에서도 리만족분이라는 그 넘버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저는 그걸로 어, 매듭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약간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게 약간 순서가 조금 엉켜있긴 한데, 그것도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크게 잡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좀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가 좀 처음에 하나 나왔다가, 나중에 조금 또 중간에 나왔다가 이러는데, 그것들을 좀 한 번에 그냥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 정성님이 하시는 거 공유해주면 저도 이제 제가 하는 걸 좀 그쪽 방향으로 같이 맞출 테니까 좀 한번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